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 소재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르면 독일의 군사력 순위는 14위라고 하는데요. 그에 반해 한국은 5위라고 발표했습니다. 독일은 제대로 된 순위에도 들지 못한 것인데요. 그동안 자만했던 걸까요? 한때 강력했던 독일 무기들도 지금은 한국의 최신 무기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요한 브라운이에요. 20년 넘게 독일에서 국방 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군사 장비와 무기를 연구해서 얼마나 좋은지 평가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군사 장비를 만드는 독일의 큰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제가 항상 그렇게 믿고 있었죠. 우리보다 더 좋은 군사 장비를 만드는 나라는 없어요.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요. 저는 한국이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그저 싸게 복제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제 상사인 한스였죠. 요한, 내 사무실로 당장 와주게. 저는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깜짝 놀랄 일은 좋아하지 않거든요. 넥타이를 바로 잡은 다음 한스의 사무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건물의 복도는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벽에는 독일 탱크, 포병, 항공기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요. 이 모든 장비들을 연구해 왔기 때문에 저는 제 손바닥처럼 그것들의 장단점을 알고 있었어요. 한스는 책상 위에 자료를 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요한, 국방부에서 당신에게 특별한 임무가 있네. 한스가 폴더를 내 쪽으로 밀면서 말했어요. 다음 주에 한국에 가게 될 거야. 한국이요? 제가 왜 거기에 가야 하죠? 한국의 방위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이제 그들은 전 세계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어. 심지어 예전에 우리에게서 사던 나라들에게도. 국방부는 당신의 분석을 원해. 서류를 보니 한국 탱크와 포병의 사진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K9 천둥 자주포와 K2 블랙팬서 탱크를 알아볼 수 있었죠. 보고서에서 본 적은 있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이건 그냥 대량 생산된 복제품일 뿐이에요. 서류를 닫으며 말했어요. 그들은 빨리 만들지만 독일이 가진 품질과 정밀함은 없어요. 한스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기대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했지. 하지만 폴란드가 방금 우리 PGH-2000 곡사포 주문을 취소하고 K9 천둥을 구매했어. 핀란드도 지난달에 같은 일을 했고. 우리는 고객을 잃고 있어, 요한. 제가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누구든 독일 장비 대신 한국 장비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고 있었죠. 그날 저녁 부엌 테이블에 앉아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숫자들이 저를 쳐다보며 제가 믿는 모든 것에 도전하고 있었죠. 한국은 현재 세계 군사력 5위. 독일은 14위. 한국은 50만 명의 현역 군인이 있어요. 독일은 18만 명. 한국은 매월 수십 대의 K9 곡사포를 생산할 수 있어요. 우리는 PGH-2000을 1년에 약 10대 만들고 있었죠. 하지만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진 않는다고 스스로 상기시키고 있었어요. 우리 무기는 만드는데 시간이 더 걸릴지 모르지만 더 잘 만들어졌고 더 정밀하고 더 신뢰할 수 있잖아요. 양보다 질 그게 독일식이죠. 저는 체계적으로 여행 가방을 꾸리고 있었어요. 작업하는 동안 작은 의심의 목소리가 제 마음속에서 속삭이고 있었어요. 만약 내가 틀렸다면? 저는 그 목소리를 침묵시켰어요. 20년 동안 군사 장비를 분석해왔으니까요. 품질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죠.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낸다고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이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비행기가 포근한 하얀 구름을 지나 서울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긴장 때문에 속이 꽉 조여오고 있었죠. 11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있어서 피곤했지만 너무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작은 창문에 얼굴을 대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침 햇살 속에서 빛나는 높은 건물들이 있는 거대한 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한국이었어요. 제가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 수년 동안 무시해왔던 그 나라였죠. 인천공항을 걸어가면서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하고 현대적으로 보이는지에 놀라고 있었어요. 디지털 화면들이 벽을 가득 채우며 화려한 광고와 여행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죠.
움직이는 보도가 사람들을 터미널 사이로 부드럽게 운반하고 있었고요. 마치 독일을 떠올리게 하는 정밀함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젊은 한국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도착 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친절한 미소와 차분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브라운 선생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민재라고 하고 체류 기간 동안 안내를 맡게 된 가이드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했는데 그의 단단한 악력이 느껴졌어요. 그는 제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성급하고 부주의한 한국 노동자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더 놀라웠던 건 민재 씨가 완벽한 독일어를 구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길은 서울의 붐비는 거리를 통과하고 있었어요. 제가 보는 곳마다 기술이 보였죠. 디지털 광고판, 세련된 버스, 그리고 첨단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 도시는 에너지와 혁신으로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문제점을 찾으려고 한국 기술이 열등하다는 증거를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내일은 퓨처 디펜스 인더스트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호텔에 도착하면서 민재 씨가 말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K9 천둥 자주포를 만들죠.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잠들기 위해 뒤척이고 있었어요. 호텔 방은 편안하고 현대적이었는데 조명과 온도를 위한 스마트 컨트롤까지 갖추고 있었죠. 오늘 본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본 것 중 어느 것도 제 기대와 맞지 않았어요. 어느 것도 제가 오랫동안 가져온 믿음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도시 외곽에 있는 거대한 공장 단지로 운전해 가고 있었어요. 퓨처 디펜스 인더스트리의 간판이 입구에 높이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생산 현장이 제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펼쳐져 있었어요. 파란 유니폼을 입은 작업자들이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고 기계들은 윙윙거리며 불꽃을 튀기고 있었죠. 공기 중에는 금속과 기름 냄새가 감돌고 있었어요. 박성우라는 생산 관리자가 우리를 맞이하며 견학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는 원자재부터 완성품까지 K9 천둥 자주포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 속도와 조직력이었어요. 조립 라인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로봇들이 위험한 작업을 처리하고 있었으며 컴퓨터가 모든 단계에서 품질을 감시하고 있었죠. 우리는 한 달에 K9 30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박 매니저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독일은 한 달에 PGH 2000 자주포를 몇 대나 만드나요? 저는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은 부끄러운 것이었으니까요. 한 대도 안 됩니다. 인정했어요. 좋은 해에는 10대 정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박 매니저는 판단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우리 테스트 시설을 보시겠어요? 여기서 품질을 확인합니다. 다음 3시간 동안 K9의 모든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총을 수백 번 발사하고 있었고 진흙, 물 거친 지형을 통과하며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으며 모든 전자부품을 여러 번 확인하고 있었죠. 이건 한국 제품이 품질을 속도와 맞바꾼다는 제 믿음과 맞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든 둘 다 빠른 생산 그리고 높은 품질을 달성하고 있었어요. 제 확신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동안 저는 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당신들의 생산은 인상적이에요. 박 매니저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독일 엔지니어링은 완벽함에 중점을 둡니다. 우리의 기준이 더 높아요. 박 매니저는 인내심 있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비교 데이터를 보시겠어요? K9은 PGH 2000보다 사격거리가 더 깁니다. 더 빨리 발사합니다. 여러 국가의 전장 조건에서 살아남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몇 년이 아니라 몇 개월 안에 납품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사실과 논쟁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확신에 또 다른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 씨는 저를 군인들이 K9 자주포로 훈련하는 군사기지로 데려가고 있었어요. 젊은 한국 남자들이 기술과 자신감으로 거대한 포를 조작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기계들은 모든 명령에 완벽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발사할 때 소리가 제 가슴을 흔들고 정확도는 저조차도 감탄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장교가 정비 기록을 보여줬어요.
K9은 거의 고장나지 않았고 고장이 나더라도 수리가 간단했어요. 이는 한국 기술이 신뢰할 수 없다는 제 모든 믿음과 모순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혼란스럽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고 있었어요. 제가 메모를 적었던 노트북은 제가 쓸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펜이 종이 위에서 맴돌면서 본 것에 대해 솔직해지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아마도 내가 틀렸나 보다 빈방에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 말이 입안에서 이상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수년간 제가 쓴 모든 보고서들, 독일의 우월함을 자신있게 선언했던 그 보고서들을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만약 그 보고서들이 사실이 아닌 편견에 기초했다면, 만약 지금까지 제가 틀렸다면, 머리를 흔들며 이 불편한 생각들을 지우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저 하루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단지 한 회사일 뿐이야. 내일은 다를 거야. 내일은 내가 알고 있는 분명히 존재해야 하는 결함을 찾을 거야. 하지만 마침내 잠에 빠져들면서도 완벽한 정밀도로 발사하는 K9 자주포의 이미지가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 나라에서 보내는 시간이 흐를수록 제 확신의 균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벌써 2주가 지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독일 무기가 한국 무기보다 더 좋다는 증거를 찾길 바라고 있었죠. 그런데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면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더 많은 증거들이 쌓이고 있었어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어요. 큰 국제방위산업회의에서 발표를 해야 했거든요.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공화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이 나라들은 예전에는 독일에서 무기를 구매했었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사고 있었죠. 호텔방의 작은 책상에 앉아 발표 메모를 보고 있었어요. 원래는 독일 기술이 왜 더 우수한지 이야기할 계획이었는데 제 노트북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실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독일 탱크만큼 좋은 한국 탱크들을 받고 우리 것보다 더 정확하게 발사하는 한국 포병을 지켜봤으면 품질 저하 없이 우리보다 더 빠르게 군사 장비를 만드는 공장들을 둘러봤거든요. 준비한 발표문의 전체 단락들을 지우면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진실은 무섭게 느껴졌지만 거짓말을 하는 건 더 나쁠 것 같았어요.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회의장은 활기찬 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군복과 정장을 입은 남녀들이 작은 그룹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들은 전 세계 국방부와 무기 회사들을 대표하고 있었어요. 저를 기대감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몇몇 독일 동료들이 보였어요. 그들은 제가 독일의 명예를 지키러 온 줄 알고 있었죠. 민재 씨가 입구 근처에서 저를 발견했어요. 준비되셨나요, 브라운 선생님? 메모 서류를 꽉 쥐고 있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연단으로 걸어가자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수백 개의 눈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독일 대표단이 첫 번째 줄에 앉아 격려하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뭐라고 말하려는지 모르고 있었죠. 깊은 숨을 쉬고 시작했어요. 3주 전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독일 국방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것이었죠. 한국 무기가 그저 우수한 디자인의 저렴한 복제품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한국 제조업체들이 속도를 위해 품질을 희생한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방 안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독일 사람들이 저를 집중해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틀렸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지고 있었어요. 몇몇 독일 대표들은 충격받은 표정을 짓고 있었죠. 한국에서 본 것들이 제 이해를 바꿔놓았습니다. K9 천둥 자주포는 단지 빨리 생산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PGH-2000이 갖지 못한 특징들을 가진 훌륭한 무기입니다. K2 블랙 팬서 탱크는 대부분의 테스트에서 우리 레오파드와 동등하거나 더 뛰어납니다. 한국 방공 시스템은 비슷한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우리 것보다 더 빨리 배치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계속 말하면서 제 목소리는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방문했던 곳에서 본 구체적인 예시와 데이터를 공유했죠. 한국 공장들이 독일 제조업체들이 아직 습득하지 못한 방식으로 어떻게 속도와 품질의 균형을 맞추는지 설명했어요.
사용하고 유지하기 더 쉽기 때문에 한국 장비를 선호하는 군인들과 나눈 대화들도 설명했고요. 말을 하면서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마치 벽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 벽 뒤에는 제 자존심, 독일의 우월함에 대한 제 완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을 내려놓는 건 아팠지만 마침내 진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또한 이상한 자유로움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발표를 마쳤을 때 방 안은 잠시 조용했다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제가 예상했던 분노의 반응이 아니었죠. 많은 사람들이 안도한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폴란드 국방장관이 제 발표 후에 다가왔어요. 그는 친절한 눈과 단단한 악수를 가지고 있었죠. 우리는 3년 전에 독일 곡사포를 주문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죠. 작년에 한국 K9을 주문했는데 6개월 만에 도착했고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일 주문을 취소한 겁니다. 그의 말이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어요. 이건 단지 기술이나 품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약속한 것을 약속한 시간에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죠. 독일은 이것에 실패했고 한국은 성공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창가에 앉아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직업적 정체성 전체가 독일 엔지니어링이 최고라는 믿음 위에 세워졌었는데 이제 그 믿음이 사라졌어요. 그것 없이 저는 누구일까요? 노트북을 열고 독일의 앞길 한국의 국방혁신에서 배우기라는 제목의 새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실에 맞서 싸우지 않으니 글이 쉽게 써지고 있었죠. 독일이 바꿔야 할 것들에 대해 쓰고 있었어요. 우리의 느린 생산, 납품을 지연시키는 우리의 완벽주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 무기를 감당할 수 없게 만드는 높은 비용 등에 대해서요.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완전히 솔직해진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더 이상 오래된 믿음을 방어하거나 한국 시스템의 결함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본 것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 있었을 뿐이죠. 창밖으로 서울은 계속해서 에너지와 혁신으로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무시했던 이 나라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편견을 고집하면 현실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 자신이 최고라고 믿는 것이 더 좋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 독일의 동료들이 제 보고서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배신자라고 부를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전처럼 생각하는 방식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제 확신의 균열은 완전한 변화로 넓어졌고 3주 전 한국에 도착했던 옛 요한 브라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는 더 겸손하고 배움에 더 열린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볼 준비가 된 사람이 있었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들이 꿈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회의에서 발표한 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거든요. 더 이상 독일의 우월함을 증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었어요. 대신 한국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 군사 장비를 빨리 만드는지 배우고 싶어 갈망하고 있었죠. 민재 씨에게 더 많은 공장 방문을 주선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수천 장의 사진을 찍고 3권의 노트북을 자세한 관찰로 채우고 있었어요. 엔지니어, 군인, 공장 노동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모두가 제 새로운 태도에 놀라는 것 같았지만 기꺼이 지식을 공유해주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저녁, 민재 씨는 전통 식당에서 작은 저녁 식사를 주최했어요. 식탁에는 이제는 즐기게 된 다채로운 요리들로 가득 차 있었죠. 집에 돌아가면 상사들에게 뭐라고 말할 건가요? 민재 씨가 조용히 물었어요. 진실을 말할 거예요. 우리 독일인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고요. 민재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동의했어요. 하지만 들을 필요가 있죠.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 중에 발표 자료를 준비했어요. 비행기가 유럽 상공을 지나갈 때 긴장으로 배가 조여오고 있었어요. 동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독일의 자존심을 배신한 사람으로 저를 무시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제일 좋은 양복을 입고 회사 본부로 들어갔어요. 회의실은 이미 가득 차 있었죠. 그들은 모두 제가 독일의 우월함을 확인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하고 바로 시작했어요. 저는 독일 무기가 한국 무기보다 낫다고 믿으며 한국에 갔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테이블 주위의 얼굴들이 놀라움으로 굳어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혼란스러워 보였죠. 한국의 K9 천둥 자주포는 우리 PGH-2000의 성능 90%를 60%의 비용으로 제공하며 5배 더 빠르게 생산됩니다. 한국 방공 시스템은 빠르게 배치되고 유지 관리가 더 쉽습니다. 방문 중에 찍은 사진과 차트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각 슬라이드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더 불편해지고 있었죠. 임원들은 방어적으로 팔짱을 끼고 몇몇 젊은 엔지니어들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 기대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접근 방식에 있습니다. 우리 독일인들은 완벽한 엔지니어링에 집중하고 한국인들은 좋은 엔지니어링과 빠른 생산, 고객 요구 사항의 균형에 집중합니다. 나이든 임원이 화가 난 얼굴로 물었어요. 우리 기준을 낮추자는 말입니까? 그들처럼 되자고요? 우리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그들에게서 배우자는 겁니다. 독일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속도를 개선하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에 더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회의는 4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었어요. 결국 회의실은 제 말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진실을 인정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졌어요. 상사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꽤 큰 파장을 일으켰군요, 요한.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국방장관은 당신이 새 프로젝트를 이끌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제조 방법을 연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요. 6개월 후 변화된 독일 공장에 서 있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생산 현장을 재구성했고 복잡한 프로세스를 단순화했어요. 결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었죠. PGH-2000의 생산 시간을 40% 단축했고 10개의 주문을 정시에 납품했어요. 이건 몇 년 동안 달성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민재 씨가 한국 대표단으로 방문했어요. 인상적인 개선이네요. 우리의 방법을 가져가서 독일의 정밀함을 더했군요. 우리가 당신들에게서 배웠어요. 그것이 진짜 교훈일 거예요. 어떤 나라도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우리 모두 서로에게서 계속 배울 수 있어요. 독일과 한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무거운 편견을 안고 한국에 도착했었죠. 하지만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진실이요. 각 나라가 가르칠 것과 배울 것이 있다는 진실이었죠. 제 여정은 제가 쌓았던 편견의 벽을 무너뜨렸어요. 그 자리에 저는 새로운 종류의 힘을 발견했어요. 제가 틀렸을 때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우고 변화할 수 있는 힘이요. 동료들은 여전히 저를 요한 브라운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3개월 전에 독일을 떠났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신의 확신에 갇혀 있었죠. 이 사람은 이제 자유로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